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보다 한 발 빠르게 시작합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프리마켓 상황 그리고 시장 직후 상황까지 여러분 곁에서 중요한 신호들만 포착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상승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미증시는 휴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S&P 500 지수가 장중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썼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종가 기준으로 새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날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하면서 거래량은 한산했습니다. 그래도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나이키가 4% 넘게 급등을 하면서 팀쿡 CEO 효과로 급등세 마감했고요. 또 마이크론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3E의 가격 인상을 20% 정도 올리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3%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GDP 발표에 이어서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글로벌 헤드라인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국내 증시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국내 투자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를 했죠. 정부의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 4거래일 만에 4,10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동반 하락하면서 91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전이 오후 들어서 좀 힘이 빠졌고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 원전주 쪽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안에서만 하더라도 1,000개가 되지 않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 좀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더 키워냈고요. 개별주들 순환매가 나타났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쉬어가던 전강 후약의 흐름 속에서 그래도 강하게 좀 힘을 내줬던 섹터, 바로 자동차, 자율주행, 리튬, 로봇 이렇게 4가지 정도였는데 이 4가지 섹터가 오늘 그리고 또 내년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오늘도 개장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또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이슈들 다뤄드릴 예정이고 국내 증시 프리마켓 상황 그리고 개장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시장에 있어서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도 4가지 정도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뜨게 되고요. 또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도 준비해 놨으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스캔하셔서 바로 저희 채널 연동이 되니까요. 들어오신 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댓글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방송도 다시 보기 클립으로 올려놓았으니까 놓친 방송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수요일 국내 증시 분위기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영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네, 추워진 날씨와 함께 우리 증시에도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0.21% 하락한 4,108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0.47% 내린 915선에 마치며 코스닥 역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중소형 성장주에도 차익 실현 압박이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이 홀로 7,171억 원 순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각각 5,225억 원, 2,03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기관이 홀로 사자세 보이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 쌍끌이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핫이슈 2가지 모두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핫이슈입니다. 첫 번째 핫이슈 환율 급락 소식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1,484원 9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최고치를 위협할 정도로 오르자 정부는 한 달여 만에 다시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원화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며 고강도 개입을 단행했죠.
그 결과 환율은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1,440원대까지 빠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금리 조정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고요. 정부는 원화가 더 약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이런 조치 덕분에 급등하던 환율은 안정세에 급작스럽게 보였고요. 앞으로도 환율 흐름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이슈는 서학개미의 국장 복귀입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서학개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 주식 팔고 한국 주식을 사면 세금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팔아 1,000만 원에 팔았다면요. 벌었다면 원래는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사서 1년 동안 팔지 않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정부는 국내 복귀 계좌라는 특별한 통장을 만들어 한국으로 돌아오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100% 제공하며 그 이후에는 혜택이 점차 줄어들 예정입니다. 게다가 달러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아주는 상품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원화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수는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섹터별로는 차별화된 장세 보였습니다. 환율 효과와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교차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강세 섹터에는 2차 전지, 자동차, 금융주가 있었습니다. 먼저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0.64% 상승하며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자동차는 현대차 0.7%, 기아 0.67% 상승하며 원화 강세가 수출 경쟁력을 높여줬고요. 그리고 금융주는 KB금융 0.08% 소폭 상승하며 배당 매력이 부각됐습니다. 반면 약세를 보이는 섹터는 반도체, 조선, 바이오입니다. 먼저 반도체는 SK하이닉스 0.68% 올라줬지만 삼성전자 0.36% 지수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선과 중공업은 원화의 강세로 수출 부담이 커지며 하락했고요.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9% 하락하며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약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2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두산입니다. 두산이 SK실트론 인수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두산 전거래일 대비 3.97% 강하게 상승한 81만 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번 상승은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 1,170만 주를 담보로 9,477억 원을 조달한다고 발표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이 자금은 SK실트론 인수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 자금이 SK실트론 인수에 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수현 DS투자증권연구원은요. 두산이 이번 자금 조달과 기존 현금 1조 2,700억 원을 합쳐 2조 1,600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자금은 SK실트론 경영권 70.6%를 인수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로 자사주 활용이나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두산 주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 리브스메드입니다. 리브스메드가 상장 첫날 매서운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리브스메드는 개장과 함께 공모가인 5만 5천 원보다 30% 이상 오른 7만 1천 원까지 올랐죠.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는 급락한 4만 9,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10% 하락하며 첫날을 마친 거죠. 이번 하락은 상장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평가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교 기업으로 인투이티브 서지컬 등 글로벌 로봇 수술 기업 등을 들며 몸값을 크게 부풀린 점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AI 시그널 두 가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 바로 보안입니다.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안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카드에서 약 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큰 이슈가 됐죠. 신한카드 유출 사고는 내부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사고로 가맹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다행히 카드 번호나 계좌 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보안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됐습니다.
금융권 해킹 사고는 올해에만 9건 발생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보안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하며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안 소프트웨어와 보안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주요한 상승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미국 판매량은 184만 3,640대로 전년보다 7.9%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 전체 신차 판매 증가율은 크게 웃돌았는데요. 이로써 현대차 그룹은 도요타에 이어 증가율 2위를 기록하며 톱4 자리를 지킬 전망입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이번 판매 증가의 아주 주된 요인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투싼, 산타페, 그리고 팰리세이드 등 인기 SUV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차값 동결이 판매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수입차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가격 인상을 자제한 점이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수입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상품성 강화를 통해 이런 위기를 돌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미국 증시는 크리스마스 이브 단축 거래 속에서도 전반적인 상승세 보였습니다. 특히 S&P 500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는데요.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수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6% 오른 48,731선, 나스닥 종합 0.22% 오른 23,613선, S&P 500 0.32% 오른 6,932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듯 특히 오전 반짝만 열린 장에서도 특히 S&P 500 지수는 올타임 하이 보여줬고요. 다우 지수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줬습니다. 올해 S&P 500은 약 25%, 나스닥 종합지수는 30% 상승하며 3년 연속 강세장을 이어갔고요. AI 투자와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면서 시장은 조용히 진행됐고요. 손바뀜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휴가 지난 금요일부터 재개될 거래에서는요. 금융과 기술 그리고 헬스케어 단 중심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시장은 M7 종목들 가운데 아주 큰 변동을 보였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요, AI 가속기 칩 설계 전문 스타트업 그로크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주가는 0.32% 하락하며 아쉬운 흐름 보였습니다. 구글 역시 0.08% 소폭 하락했고요. 반면 애플은 0.53%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애플 CEO가 나이키 주식을 매입한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이키 주가 4.64% 강하게 급등하며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24% 상승, 꾸준한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아마존과 메타는 각각 0.1% 그리고 0.39% 올라줬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0.03%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그 가운데 나이키와 마이크로소프트 주요 상승 종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내년 미국 증시는요, 5에서 10%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는 현재 소형주들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 긍정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 불확실성과 정부 셧다운 우려는 여전히 리스크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하 여지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로 거래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24일이죠.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0.6%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요. 나스닥 지수는 0.22% 올랐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나타나면서 6,932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또 전 거래일에 이어서 24일에도 또 한 번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었는데요. 한 해 마지막 5거래일과 그리고 또 이제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주가가 오르는 공식적으로 산타 랠리라고 하죠. 이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계절적 기대감 속에서 또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나이키 이야기 제가 앞서서 짧게 했었죠. 팀 쿡 애플 CEO가 수십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내부자 매수 이슈 소식에서 4% 넘게 급등하며 다우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또 특히나 4분기 실적 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금융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날이었는데요. JP모건 그리고 시티그룹, 웰스파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까지 모두 다 1% 내외의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초록초록하게 장 마감했는데 저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히트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좀 얇은 거래를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초록불을 짙게 깔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좀 하락했던 종목들 엔비디아하고 인텔의 좀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차세대 생산 공정 관련해서 18A 공정이죠. 이 테스트가 중단됐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글로벌 헤드라인 시간에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이 소식과 함께 두 종목 모두 다 각각 0.32%, 0.56%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3E의 가격을 20% 정도 인상하겠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면서 3.7% 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권 나타났습니다. 알파벳은 약보합권, 메타플랫폼 그리고 아마존은 강보합권 나타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연말 기대감에 좀 더 아이폰 판매 증가 기대감을 안고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냈습니다. 그러다가 장 마감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0.53% 상승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의 광고 도입이 좀 더 구체화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0.24% 플러스권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종목들 히트맵 통해서 살펴봤고요. 글로벌 헤드라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고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좀 쉬어가는 중에 나왔던 경제지표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2주 연속 줄어든 반면에 그런데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해고는 많지 않지만 신규 채용도 활발하지 않다라는 좀 기묘한 그런 상황인 건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2만 4천 건에서 21만 4천 건으로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구직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또 고용보고서에서도 비농업 고용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대부분이 교육 그리고 헬스케어와 데이터 센터 건설 쪽에 집중되면서 고용의 질적 저하 우려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었죠. 그러나 ADP 민간 고용의 견조한 흐름, 여기에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뒷받침을 해주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시장에서 완화가 됐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엔비디아가 인텔의 최첨단 공정을 활용해서 칩을 생산하기 위한 이 시험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전했고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인텔의 1.8나노미터죠. 이 18A 생산 공정의 테스트를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중단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인텔은 즉각적으로 28A 공정에 대해서 제조 기술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엔비디아 측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18A에는요,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죠. GAA 기술이 탑재가 돼서 트랜지스터가 도입되기 때문에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고요. 또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확실히 적은 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TSMC가 만드는 최첨단 반도체 칩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핵심 공정 중에 하나인데요. 애리조나 팹에서 본격적인 생산을 하고 있지만 수율이 워낙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어요. 다만 이 시나리오가 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도 커지고 있고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백악관에서 감싸주는 듯한 언급이 아니라 인텔이 더 이상은 중요한 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또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인텔에 대한 실망감 계속 쏟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참고하셔야겠고요.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또 ASD 스페이스 모바일이죠. 24일입니다. 블루버드 6 위성이 인도 우주센터에서 LVM-3 로켓에 실려서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55분에 발사가 됐습니다. 유튜브 생중계에 따르면요. 16분 만에 저궤도에 진입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정말 큰 이벤트였고 미장 개장하기 전에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정말 크게 나타났다가 아무래도 이 ASD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종목 자체가 밸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정말 큰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8.89%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소형 상업용 위성 5기를 이미 궤도에 올려놓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위성을 기존 자상 이동통신망과 결합해서 기존에는 통신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닿지 않았던 지역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AT&T 그리고 버라이즌, 보다폰 이런 주요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미 체결을 했고요. 스타링크하고 좀 직접적인 경쟁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T모바일과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큰 시장 점유율 경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위성으로는 최대 60기까지 지금 발사할 거라고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 엔비디아에서 스타트업 그록의 자산을 약 200억 달러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그런 거래인데요. 엔비디아가 경쟁사를 흡수해버리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 20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는 29조 원이 넘는 돈이고요. 그록이라는 이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 스타트업을 창립한 CEO가 조너선 로스 CEO입니다. 이 CEO 같은 경우는 구글의 TPU 개발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2016년에 설립을 해서 10년 정도 된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성도 이 기업에 투자를 했었고 시스코 그리고 블랙록 이런 기업들이 지난 9월에 자금 조달을 해줬는데 이제 그 당시보다 3배나 더 높은 값을 엔비디아가 전격적으로 사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 미리 투자한 기업들은 단기간에 차익을 거두게 된 거죠. 이렇게 19년 멜라녹스 인수 당시에는 7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그런 인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록 같은 경우는 그걸 뛰어넘는 200억 달러로 이렇게 인수를 한 겁니다. 그록은 AI가 질문에 답하는 이 추론 속도죠. 이거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젠슨왕 CEO가 그록의 기술을 엔비디아 생태계에 통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사실상 독점 중인 이 AI 학습 시장을 넘어서 실제 서비스 단계인 AI 추론 시장까지 장악해버리겠다라는 뜻인데 다만 여기서 좀 포인트는 회사를 통째로 사지 않고 이 기술과 인력만 흡수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반독점 규제를 피하면서 경쟁력을 키우려는 이런 빅테크식의 우회 방식, 인수 전략이라는 분석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USTR 이야기가 또 수요일장에서도 있었죠. 수요일 날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을 향후 18개월 동안 유예하겠다, 0%로 이렇게 유예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으면서 다만 27년 6월 23일부터는 인상할 것이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도 엔비디아에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 또 H200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25%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어쨌든 수출을
수주를 허가해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 초에 엔비디아 이벤트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헤드라인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지 글로벌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국내 증시 또 지금 개장 상황 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개장에 참고할 만한 좋은 이슈 하나 들고 왔습니다.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HBM3 이 가격 인상 이야기인데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HBM4가 이제 내년에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HBM4뿐만 아니라 HBM3E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수요 강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과 아마존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자체 ASIC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 HBM3E의 물량 주문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전과 SK하이닉스는 내년 HBM3E 계약을 기존 대비 가격을 약 20%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보통 이렇게 HBM4라는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 전 제품은 아무래도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례적인 흐름입니다. 여전히 구글과 아마존은 최신 AI 칩은 모두 이 3E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구글 7세대 TPU에는 HBM3E의 8단 스택 8개가 들어가고 내년 본격 양산이 예상되는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3에도 이 3E 12단 스택 4개가 탑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HBM4 전환이 본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3E 제품이 주력 메모리로 활용되는 기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또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재개도 맞물리면서 이 부분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에도 굉장히 호재가 되는 이야기죠. H200에는 왜냐하면 HBM3E 8단 제품이 6개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투톱이 HBM4 초기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3E의 판매까지 병행하면서 매출 기반이 내년에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지금 양 시장 모두 개장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반도체 투톱 흐름 어떤지 또 개장 상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양대시장 문 활짝 열었습니다. 성탄절 쉬고 첫 거래일인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나타나면서 4,12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도 상승폭
동일하게 키워내고 있네요. 0.44% 오른 채 91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팔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46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 300억 원 넘는 물량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400억 원가량 매수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서 종목들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하는 종목 수가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 수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분위기 살펴봅니다. 반도체 투톱 미증시에 좀 좋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현재 상승하는 흐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수요일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오후장 들어서 힘이 빠졌는데 2% 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19% 오른 채 5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LG엔솔은 오늘 1% 넘게 하락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쉬어갑니다. 약보합권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상승입니다. 지금 현대차 그리고 기아 자동차들 오늘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 원전 쪽도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네요. HD 현대중공업 약보합권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0.92% 하락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1% 넘게 상승해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스퀘어가 강세입니다. 현재 6% 넘게 오르면서 34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3.8% 상승 곡선 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44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형 바이오주들이 좀 수요일장에서는 쉬어갔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쉬어갑니다. 각각 0.82%, 0.92% 하락입니다. ABL 바이오도 1%대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수요일장에서도 많이 밀렸어요. 4%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 좀 더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 1% 상승입니다. 반면 HLB는 쉬어가고요. 펩트론 0.98% 상승이지만 또 삼천당 제약은 1% 가까운 하락세 나타나면서 2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마리서치도 쉬어갑니다. 1% 하락이고요. 보로노이는 반면에 1%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대형주들 가운데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겠고요. 현재 지금 여전히 수요일장에서와 동일하게 자율주행 쪽 그리고 자동차 쪽 테마들 흐름이 좋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10% 넘게 상승하고 있고 현대무벡스 역시 5% 넘게 거의 6%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19,6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도 오늘 1%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장 상황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또 트렌드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유진 캐스터가 전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허유진입니다. 모두 성탄절 휴일 잘 보내셨을까요? 전거래일 뉴욕 시장은 모두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산타클로스가 먼저 도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시장은 산타가 도착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트렌드를 이끌었던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전거래일 트렌드 섹터는 우주항공, 자율주행, 로봇, 또 연말 배당 섹터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부터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트렌드 섹터는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주항공 섹터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게 진짜 수혜주인지 찾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이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으로 인해서 관련 수혜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정부는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장 인근에 동물보호구역의 토지를 스페이스X에 양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환경단체들은 굉장히 반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미국의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 랠리를 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종목이 진짜 스페이스X 수혜주인지 이렇게 가려내는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체크가 됐습니다. 같은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도 기대감이 선반영된 종목과 또 실질적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에 차별화된 장세가 뚜렷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스페이스X 투자사로 부각이 되면서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이었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실제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바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23일에는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24일에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미래에셋 그룹주 안에서도 다른 흐름을 보인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에셋 증권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실질적인 스페이스X에 대한 수혜주로 미래에셋 증권을 뽑았습니다. 따라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24일에는 잠시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소부장 섹터로도 종목 수혜주가 확산되는 모습이 체크가 됐는데요. 세아 베스틸 지주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또 비츠로 넥스텍과 같은 우주항공 소부장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 속에서 우주항공 섹터들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라는 점 짚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미래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주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은 섹터도 있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섹터 자율주행 섹터도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의 행보와 정의선 회장의 지원에 대한 발언이 더해지면서 자율주행 섹터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ADAS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을 밝혔습니다. ADAS가 무엇이냐면요.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서 차량 주변을 살피고 또 차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면서 운전을 도와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삼성전자는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의 ADAS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에 연결된 핵심 기술 분야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차 소식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직접적으로 자율주행 자회사인 포티투닷 판교 사업에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점검에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섹터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은 이제 자율주행차를 직접 시승하기도 했고요. 또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의지를 시장에서는 또 한 번 확인하면서 자율주행 섹터 부각받았습니다. 이렇게 삼성과 현대차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자율주행 섹터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았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율주행 섹터들 굉장히 빨간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다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에이테크 솔루션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금형 부품업체인 에이테크 솔루션은 자율주행과 미래차에 대한 수요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거래일 29.84% 상한가 기록된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트렌드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현대차 이슈 또 가지고 왔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이제 곧 공개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 섹터들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틀라스가 무엇이냐면요.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아틀라스는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로봇 섹터들 굉장히 떠올랐습니다. 아틀라스는 고난도 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는 제조나 물류 현장에 실제로 투입 단계까지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련 밸류체인 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림 PTS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림 PTS가 어느 종목이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정밀 감속기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따라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로봇 섹터들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하루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마지막 트렌드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연말 배당 섹터입니다. 연말 배당 기준일이 임박하면서 고배당주의 막차 수요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일은 바로 오늘인데요. 12월 26일 오늘 마지막 매수일이기 때문에 연말 배당 섹터 그동안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죠.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12월 26일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배당 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정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이 됐고 또 상장사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가 되면서 연말 배당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연말 배당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고배당주에 이제 매수세가 쏠린 하루였는데요. 전통적인 고배당주에는 은행주와 자동차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은행주 주목받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데요. 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바탕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병행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6%를 웃돌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은행주들 굉장히 강했고요.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자동차주도 고배당 후보로 언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차 동반 상승 흐름을 탔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배당 정책을 통해서 배당 성향이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라는 흐름이 체크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 속에서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남은 주요 증시 일정들까지 마무리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연초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12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증시 마감입니다. 이 점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날인 31일에는 연말 휴장일이라는 점까지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1월 1일에는 신정이기 때문에 휴장이라는 점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우리 시장도 단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거래일까지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캐스터 허유진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고요. 현재 9시 15분 5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양시장 모두 다 지금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데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4,13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냈습니다. 0.7% 오르면서 9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한번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1만 4,300원을 기록을 하면서 2.8% 넘게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의 또 호재 속에서 마이크론의 급등세 이어받아서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지금 힘이 강한 건데요. 반도체 소보장단들까지도 현재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쪽으로도 지금 힘이 굉장히
굉장히 좋은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CES 2026이 이제 다음 1월에 일정이 기다리고 있죠. 1월 6일입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자율주행 종목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거래소 안에서는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래도 또 강보합권으로 지금 빨간불 양전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양전하면서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극 초반보다는 하락폭을 조금 줄여냈습니다. 0.6% 하락이고요.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굉장히 지금 지수 상승 탄력은 좋은 반면에 일부 종목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들의 힘이 좋지 않습니다. 알테오젠 그래도 거의 4% 가까운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동반 지금 또 양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에코프로가 1% 넘게 좀 더 상승 탄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ABL바이오는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1.4%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로노이도 3% 넘게 지금 계속해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반도체 투톱 올라와 있고요. 로봇 종목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로켓헬스케어 이런 쪽도 보이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현재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현재 지금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네요. 자율주행 같은 그리고 방산 대형주들도 현재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이 굉장히 강했는데 로봇 강한 상승이 좀 이어져 온 만큼 자율주행도 지금 새로운 섹터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 수급이 이어질지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개장 상황까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흐름 오후장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요. 저희 팍스경제TV 이어지는 프로그램들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전략도 든든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